자, 정말로 뒤늦은 챔피언스리그 16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파리 생제르맹, 토트넘 대 도르트문트 리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경기 결과는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2대 0으로 파리가 이기고 토트넘이 3대 0으로 이기고 다 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가 좀 가장 아쉽습니다. 홈이고 거기다가 파리에서 2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2대 0으로 끝났다는 그 결과에서는 약간은 좀 아쉬움이 들어요. 물론 후반전에서 디마리아와 음바페 선수가 기본적인 피지컬을 잘 활용해서 경기를 풀어나간 덕분에 맨유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썸네일에서도 밝힌 것처럼 포체티노와 솔샤르 혹은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결정적인 그 이번 16강 경기에서의 차이점을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썸네일에서 밝혔던 것처럼 포체티노는 땡땡땡땡땡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트넘에는 땡땡땡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해석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포체티노는 땡땡땡땡땡이다.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만약에 이거를 맞춰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한 10초 정도만 생각해 보셨다가 다시 재생을 누르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포체티노는 챔스 3수째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16-17 시즌에 토트넘 부임은 첫 번째 챔피언스 리그 조 3위로 끝났고 유로파 리그에서 32강에서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7-18 시즌에는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조임에도 불구하고 레알을 상대로도 1승 1무를 거두면서 조 1위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유벤투스와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은 16강에서 1무 1패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즌을 통해서 포체티노 감독은 챔피언스리그 경험치가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작년 시즌까지 쌓아온 이 챔피언스리그 경험치는 올 시즌에 발휘가 되게 됩니다. 올 시즌에 조별리그 3차전까지 1무 2패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포체티노 감독은 4차전 아인트호벤 경기에서 DSK를 총동원시켜서 강수를 둡니다. 근데 1대 0으로 뒤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포체티노 감독이 라멜라와 요렌테, 트리피어를 빠르게 교체 투입시키면서 승부수를 던졌고, 여기에서 손흥민과 교체된 요렌테 선수가 케인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하게 되었고, 이 활약을 발판 삼아서 2대 1로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이러면서 포체티노 감독의 빠른 판단이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었죠. 이러면서 1승 1무 2패로 한숨 돌리게 되었고, 이제 인터밀란과의 5차전 경기, 여기에서도 케인과 알리, 모우라, 라멜라 선수를 선발 투입시켰는데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0대 0 상황이 지속되니까 여기에서도 손흥민과 에릭센 선수를 빠른 시간에 투입을 시키면서 결단을 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 결단은 에릭센의 골로 보답을 받게 됩니다. 1대 0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그러면서 2승 1무 2패 상황에서 마지막 바르셀로나 경기, 여기서 DSK를 다시 한 번 더 투입을 시키지만 1대 0으로 뒤지는 상황, 여기에서 또다시 라멜라, 모우라, 요렌테 선수를 순차적으로 투입을 시켰고, 모우라 선수가, 손흥민과 교체된 모우라 선수가 1대1 동점골을 넣으면서 또다시 교체가 적중을 함과 동시에 2승 2무 2패로 정말 극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력으로 16강에 진출한 것은 아니지만 포체티노의 이러한 상황 판단 하나하나가 2승 1무의 결과를 가져다 주면서 16강 진출에 성공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3수를 통한 이러한 경험치를 정말로 잘 활용한 것, 이것이 이번 16강 3대 0 승리의 밑바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강 1차전 도르트문트 경기에서 전반전에 토트넘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점유율은 잘 가져갔지만은 슈팅 대비 유효 슈팅 개수가 적다, 슈팅 대비 뭔가 좀 효율적인 공격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든 포체티노 감독은 여기에서 얀베르통은 선수를 공격적으로 좀 더 배치를 시킵니다. 저는 이게 3대 0으로 이기게 된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손흥민의 골을 어시스트 함과 동시에 얀베르통은 본인도 추가골을 넣으면서 3대 0 승리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물론 스코어도 스코어지만은 전반전 기록과 대비를 해봤을 때에도 점유율은 그대로 가져가되 슈팅 개수를 확실하게 늘릴 수 있게 되면서 3대 0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공격적인 전술을 맞게 급급했던 도르트문트는 공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것, 이런 것이 포체티노 감독이 그동안 챔피언스리그 3시즌을 경험하면서 얻은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대처 능력이 잘 발휘되었던 16강 1차전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솔샤르 감독의 경우를 보면은 솔샤르 감독은 뭐 링가드와 마샬이 부상으로 일찍 교체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 이거는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긴 해요. 근데 2대0으로 뒤진 상황에서도 반격할 기회는 있었어요. 이때 교체 카드 한 장을 언제 쓰느냐, 그게 중요했었는데 이게 좀 아쉬웠었어요. 루카쿠를 좀 너무 늦게 투입한 거. 물론 루카쿠를 일찍 투입시켰다가 3대0이 되거나 그 이상의 점수를 내줄 수도 있었던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도박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는 힘들더라도. 물론 맨유에는 산체스, 이 주급도둑 아저씨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크게 안 바뀌었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거. 자, 두 번째로 토트넘에는 땡땡땡이 있다. 자, 이거는 아마 앞서 챔피언스리그 전에 있는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을 거예요. 뭐냐? 토트넘에는 요렌테가 있다. 요렌테 선수가 최근 리그 3경기에서 한 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케인의 공백을 조금씩 잘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이번 도르트문트 경기에서 후반 막판이긴 했지만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교체가 되었었죠. 물론 이거는 좀 모우라 선수의 폼이 떨어지고 어느 정도 리드를 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교체를 한 거예요. 그냥 큰 기대를 가지진 않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기회가 왔을 때 코너킥 상황에서 자신의 머리, 큰 키를 활용해서 헤딩슛을 쐈고 이거는 골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3대0 승리, 대승을 거두면서 다음 2차전 경기 큰 부담 없이 경기를 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되었었죠.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도 이러한 교체 카드가 있었죠. 방금 전에 말했던 루카쿠 선수. 하지만 루카쿠 선수는 분명히 폼이 떨어진 상황이긴 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이 선수 한 명이 딱 떠오르게 됩니다. 누구? 펠라이니 선수죠. 194cm의 큰 키와 체격을 활용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거나 아니라면 몸싸움을 펼쳐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수예요. 거기다가 공중볼을 이용한 세트피스의 제격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활용한 다양한 전술을 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 수비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특히나 이 선수의 가치는 영보이스와의 5차전 경기에서 나타나게 돼요. 이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었었죠. 그러면서 이 경기 결과가 밑반틀이 되어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경기에서 0대0으로 그대로 끝나게 되었고 발렌시아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2대1 똑같이 끝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발렌시아와 승점은 동률이지만은 상대 전적에서 1무 1패로 뒤지기 때문에 유로파리그로 강등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거예요. 자, 다시 파리 생제르맹 경기로 가서 이때 당시에 애슐리영 선수의 크로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좀 큰 키를 활용할 만한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좀 부족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만약에 펠라이니 선수가 교체 명단에 있었다면은 이 선수를 투입시켜서 공중볼을 활용한 다양한 전술을 활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후반전에 반격이 가능했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2차전 원정 경기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뭐 물론 이 선수가 없었어도 결과는 똑같거나 아니라면 더 최악의 상황이 됐었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선수 한 명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러한 선수 한 명 한 명을 기용하는 그 한순간의 판단 하나가 경기 결과를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언급하고 싶어서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자, 어쨌든 경기 결과는 이렇게 다 끝나게 되었고 이제 2차전에서는 토트넘과 맨유가 다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됩니다. 뭐 이미 8강 진출팀은 가려진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항상 예상치 못한 역전극이 펼쳐지거나 아니라면 진짜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패망하는 경기들이 나오는 경기도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면서 챔피언스 리그 남은 2차전 경기도 지켜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쏟아낸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은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